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이민 당국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2,000명의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자 체포 추방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체포 구금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IC가 이민 법원 및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등 7개 주에서 달걀로 인해 수십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기요금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390만 명에 달하는 요금 납부자에게 소득에 따라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꼼수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이민 당국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2,000명의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위는 지난 6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LA 한인타운 인근 홈디포 매장 앞과 자바시장으로 불리는 의류 도매상가 등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면서 촉발됐습니다. 단속으로 불체자 100여 명이 체포되면서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요원들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 등을 발사하면서 열린 시위가 더 격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6일 약 100명의 시위대가 LA 연방정부 청사에 침입해 IC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주 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300명이 실제 LA 시위 현장에 투입돼 대응 중이며 인근에 주둔하는 500명의 현역 해병대도 배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도심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다 경찰관 2명을 치는 사건이 발생해 운전자 2명이 구금됐으며 자율주행차 2대가 화재로 불탄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 당국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해 현상금이 걸리는 등 충돌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캘리포니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LA에 파견된 주 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역 해병대원을 시위 장소에 배치하는 것은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말라며 차분함을 유지하라, 평화를 유지하라라고 시위대에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자 체포 추방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체포 구금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7일 미국 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 강화 이후 서류 미비 상태로 체류 중인 한국인이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분명히 늘었다며 트럼프 정부 들어 당국에 구금돼 영사 면담을 요청하는 한국인 사례가 4-5건 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진 2년여간 이런 사례가 한 건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개월여간 크게 늘었다는 것이 영사관 측 설명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ICE에 체포 구금됐을 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소속 국가에 영사 면담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당사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한국인 체포 구금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래 LA 영사관에 통보된 한국인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적발된 사례로 대대적인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영사관 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LA 시내에서는 ICE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이 벌어져 현장 일대에 있던 한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단속 작전이 펼쳐진 자바시장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모두 이번 단속 현장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ICE가 이민 법원 및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맨해튼 이민법원 인근에서 IC의 불법 이민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의 차량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퀸즈 리치우드 소재 그로버 클리블랜드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이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IC에 체포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망명 신청을 목적으로 이민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으며 법원에 대기 중이던 IC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6일엔 브롱스 앨리스 프랩 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이민 청문회 출석 중 IC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 정당하게 출석한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시위로 최소 20명이 체포됐으며 국토안보부는 IC 집행 방해 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 실수로 엘살바도르 불법 이민자 수용소로 추방됐던 합법 체류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과거 불법 이민자들의 미립국을 도운 혐의를 제기하고 다시 기소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6일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오늘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그는 도착 즉시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은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과거 불법 이주민들의 미국 미립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는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2022년 테네시 고속도로 순찰대에 검문을 받았던 상황과 이번 혐의 사실이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그의 차량엔 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9명가량 탑승해 있었는데 이들의 주소는 아브레고 가르시아와 동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당시 상황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관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 부분에 대해서만 경고하고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보내준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여 년 전 모국에서 범죄 집단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19년 미국 법원의 보호 지위를 얻어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습니다. 그는 그러나 지난 3월 미 당국의 행정상 실수로 체포된 뒤 엘살바도르로 보내져 악명 높은 테러범 수용센터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AP는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기소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엘살바도르로 다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이민자 단속 여파가 외식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식당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제 전미 레스토랑 협회 추산치를 인용해 미국 외식업 종사자 중 20% 이상이 이민자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1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됩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정부가 첫 타깃으로 지목한 것도 식당가입니다. IC 직원들은 별도의 허가 없이 공공장소인 식당을 검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계에 비해 단속이 쉽습니다. IC는 지난 5월 워싱턴 식당 100여 곳을 상대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연방 요원들의 식당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식당 노동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분위기가 고조되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력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고용주들은 직원을 이미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현재 인력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식당 업주들도 정부가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합법적 경로를 차단할 것이란 점이 우려된다며 이민자를 고용할 수 없다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이민연구소 소장은 불체자든 아니든 사람들은 감시가 덜한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 할 수 있다며 식당 주인들은 직원을 채용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초유의 의회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면된 극우단체 구성원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극우 무장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전 회장 엘리케 타리오 등 회원 5명은 16의회 폭동 가담 혐의로 기소돼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연방법원에 징벌적 배상금과 6% 이자 등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타리오는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충분한 이유 없이 체포돼 수년간 미결 구금 상태에 있었고
특히 독방에도 갇혔다면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의회 인증을 방해하기 위해 이듬해 1월 6일 사상 초유의 연방의회 난입폭동을 선동 또는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가담자 1,500명 대부분을 사면하고 6명을 감형했습니다. 이 중 22년형을 선고받은 타리오는 사면됐고 나머지 4명은 감형받았는데 지난달 13일 사면을 신청했습니다. 뉴저지주 등 7개 주에서 달걀로 인해 수십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7일 어거스트 에그 컴퍼니란 회사가 유통한 달걀로 인해 최근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7개 주에서 최소 7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이 중 2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 사례가 발생한 주는 뉴저지, 켄터키, 네브래스카, 네바다, 애리조나,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7곳입니다. 감염 사례 중 대부분인 63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으며 네바다와 워싱턴에서 각각 4건, 애리조나에서 3건, 네브래스카와 뉴저지에서 각각 2건, 켄터키에서 1건 보고됐습니다. CDC는 많은 사람이 치료 없이 회복해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확인된 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감염자 수는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갈색 유기농 달걀과 갈색 방사사육 달걀 약 170만 개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걀은 지난 2에서 5월 이들 7개 주를 포함해 뉴멕시코와 일리노이 등 9개 주에서 유통됐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증상으론 설사, 발열, 심한 구토, 탈수, 복통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일주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영유아,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감염이 심각할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DC는 리콜 대상 달걀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고 달걀과 접촉한 모든 표면을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390만 명에 달하는 요금 납부자에게 소득에 따라 최소 $100에서 최대 $2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꼼수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 정부가 4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뉴저지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대부분의 가구에게 $100가 지원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은 최대 $250까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전기요금 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 정부가 지급하는 요금 크레딧은 7월 이후 전기요금 청구서부터 1에서 2회에 걸쳐 적용될 계획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몇 주 안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구제책은 주 정부 공공시설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되면서 여름철 전기료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동부 지역에 공급되는 전력 도매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갑작스런 전기료 지원 방침에 선거를 의식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올해 선거에서 주지사와 주 하원 의원 120명 등을 새롭게 뽑게 되는데 전기료 폭등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발표된 대책이란 지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 어워즈에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뉴욕 레디오시리 뮤지컬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작품상, 연출상, 각본상, 음악상, 무대 디자인상,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을 알아가며 겪는 감정의 여정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박천유 작가와 윌 에런슨 작곡가가 함께 만든 순수 창작물로 2014년 우란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 2016년 국내 초연을 한 뒤 지난해 11월 브로드웨이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했습니다.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세탁한 암호화폐 774만 달러 이상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해 미국 및 국제 기업에 불법 취업해 사취한 자금을 몰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3년 4월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대외무역은행 소속 지역 대표인 심연섭을 제재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몰수,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가 세탁한 자금을 몰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튜 갈레오티 법무부 형사국장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보호하고 북한이 미국 제재를 위반해 얻은 부당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12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포고령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리비아 등 12개국 국민들에게 적용되며 쿠바, 라오스 등 6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은 강화됩니다. 공간에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이전에 발급됐던 비자를 취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금지 면제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신규 신청은 거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에도 주도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많은 공항 및 기타 입국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법적 공방과 대대적인 정책 개정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새 금지령 발효 후 몇 시간 동안 주요 국제공항에서 대규모 혼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는 5일 지난 2013년 장애인 권익옹호단체들과의 합의로 시작된 택시 휠체어 접근율 50%가 드디어 달성됐다며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휠체어 승객들의 택시 이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워졌다고 자축했습니다. TLC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TLC 등록 메달리온 택시 13,587대 가운데 휠체어 접근 가능 차량은 고작 213대, 즉 전체의 1.6%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휠체어 차량으로 변경을 원하는 메달리온 택시 기사들에게 총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확대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은 가운데 습도가 높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지만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